안녕하십니까. 기회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 21번째 시간 황제 카드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황제 그림에는 이 유니버셜 가디스 타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신 타로에서, 이건 이제 골든 타로에서 황제 그림을 한번 보죠. 황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다시피 황제는 사입니다. 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정된 어떤 구조 틀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황제의 파워 같은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카드를 제일 먼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상징들에서는 강력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다시피 우리가 이게 골든타로에서 보다시피 골든타로에도 황제 그림의 사자가 뚜렷하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유니버셜 웨이트에도 이 황제의 파워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든타로에서 보이는 황제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독수리가 창틀에도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들고 있는 막들을 한번 보죠. 이 백합 문장에 들고 있는, 이 꼭대기에는 백합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꼭대기에 들고 있는 백합 문장도 있고요. 머리에 왕관도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떤 황제 어떤 틀을 나타내는 이런 상징물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황제 그림에서는 가장 파워, 강력한 힘, 이런 어떤 의자에 앉아있다 해서부터 이 발이 나와 있는 모습까지, 이 발이 나와 있는 모습에서는 어떤 행동력 같은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있다, 패배하지 않는 남성적인 힘, 승리와 정복의 힘, 때로는 성공을 이루는 욕망, 경쟁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황제 그림에 있는 골든타로에서 있는 이런 사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유니버셜 가디스에 보면은 이 여신의 황제는 가디스 여신이기 때문에, 여신 타로이기 때문에 황제 그림에서도 여신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쟁의 신은 아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공예의 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의 여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아테네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도 뚜렷하게 어깨 위에 독수리 문양, 아니면 부엉이 같은 그런 문양이죠. 여기에서 가장 모든 것을 보기만 보면은 얼굴을 돌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메두사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검을 딱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검을 높이 세우고 있고요. 이 또 아테네는 지혜의 신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엉이라고 하는, 어깨 위에 있는 부엉이는 우리가 잠들지 않는 이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밤새워 공부하고, 그래서 이건 어떤 지혜 이런 걸 나타낼 때, 공부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부엉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부하들도 거느리고 있는 이런 황제를 나타내는 아테네 여신이 이제 여신 타로에는 있습니다. 힘, 창조, 때로는 기술, 용맹,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니버셜 가디스에서는 이런 황제 그림의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또 여신 타로에서 보면은 그냥 프레아 여신입니다. 프레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신의 이름이 프레아죠. 그 다음에 여기 프레아에서는 이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프레아 여신도 황제의 틀은 4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 어떤 여신이기는 하지만은 황제다라고 말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신의 힘은, 이 프레아 여신은 북부 신화에 보면은 북부라고 하는 유럽 북부를 말을 하죠. 그래서 북부 신화에는 어떤 두 부족이 있었는데 바니르와 에시르라고 하는 두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전쟁을 하면서 한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여신을 주었다, 이 프레아 여신을 승리의 어떤 제물로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레아 여신은 어떤 철기 시대 전에, 청동기 시대의 어떤 평화와 어떤 폭력의 중재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과 죽음을 주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어떤 영혼을 동반자로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두 마리의 고양이도 아니고 뭐 어떤 살쾡이도 아닌 이 두 마리가 끄는 어떤 말을 타고 뭐 오딘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죽어 있는데 그 남편을 죽어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틀을 나타내는 것이 이 프리아 여신에서 4번 파워의 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뭐 다른 타로에서도 황제 그림에서 보면은 힘을 나타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골든 타로에서는 사자, 그 다음에 검은 독수리, 때로는 이거 어떤 백합 문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왕관의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아테네 여신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가디스 같은 경우는 여기 방패에 있는 이런 어떤 메두사 같은, 때로는 그 검을 들고 있는 강력함, 이런 것들이 이 전부 다 파워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황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입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황제 그림에서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황제 배경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황제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붉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눈에 확 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황제 그림에서 눈에 확 띄는 것을 한번 보니까 황제가 뚜렷하게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몸에는 조금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망토처럼 걸치고 있는 것들은 검붉은색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의 의미는 말 그대로 뭐 피입니다. 뭐 때로는 어떤 정열입니다. 열정입니다. 뭐 어떤 태양의 힘입니다. 강력함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 검붉은색의 망토를 걸치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이 황제는 어떤 경쟁에서 승리자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적군을 무찌르고 어떤 적군을 물리치고 뭐 죽이고 이런 것을 말을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가 입고 있는 검은색 망토는 이 황제가 입고 있는 검은색 망토 우리가 뭐 저는 그렇게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제가 보이고 있는 망토는 사람의 피가 어떤 굳으면은 그 피가 붉은색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철분이 많기 때문에 붉은색의 피가 검붉게 보인다, 이렇게 굳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피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황제가 입고 있는 옷에서 이게 검붉은색 망토를 두르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붉은색의 열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검은색, 검붉은색 망토를 두르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고 희생도 있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근데 이 안에 입고 있는 이런 어떤 블루 계열들도 파란색의 옷들로 이게 정신세계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정신세계가 고위 여사제에 나와 있는 것 마냥 푸른색은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어떤 검은색의 느낌이 확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정신의 색깔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 따지면은 거기에도 오염이 되어서 때로는 어떤 뭐 순수한 정신, 영감 이런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망토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황제가 입고 있는 어떤 갑옷의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가 입고 있는 갑옷은 이런 어떤 갑옷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딱딱함을 나타내고요. 단단함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갑옷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갑옷은 나의 단단한 내 속을 내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방어해주겠다. 때로는 외부와 나와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상징들이 갑옷입니다. 그게 그 대신에 이게 옷이라든가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고 쇠로 되어 있는 갑옷 느낌이기 때문에 강력하다. 그래서 내가 외부와 연결고리는 차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나의 의지가 굳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나쁜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때로는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황제는 이런 갑옷의 의미, 또 실제로도 황제가 딱딱한 네모 의자에 이렇게 어떤 여왕제처럼 부드러운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다가 보니 이 황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가 외부에서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황제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검붉은색의 주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파란색의 어떤 정신의 색깔이 보입니다. 또 갑옷이라고 하는 특징도 보다시피 이 갑옷의 특징은 그 안에는 갑옷을 벗고 나면은 부드러운 어떤 살밖에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황제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검붉은색 때로는 붉은색 망토를 입고 있다가 와서 그래서 검붉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 따지면은 속에는 아주 여리고 어떤 뭐랄까 부드러운 감성도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황제가 갖고 있는 상징들은 이런 어떤 검붉은색과 망토 때로는 그 갑옷,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황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모양 있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앙크 십자가라고 합니다. 앙크 십자가다. 앙크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도 서양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승으로 가는 세계는 누구나 다 궁금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크 십자가가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앙크 십자가로 그 문을 열고 황제가 검붉은색 망토를 입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은 어떻게 말할까? 죽음과 이승과 저승, 죽음과 삶의 어떤 경계선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황제는 이렇게 어떤 앙크 십자가도 있습니다만, 어떤 고대 서양 그림을 보면은 이런 앙크 십자가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요 동그라미가 큰 앙크 십자가가 있고 동그라미가 작은 앙크 십자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의 뜻은 이런 그림이겠죠. 이거는 우리 황제가 갖고 있는 앙크 십자가 모양.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큰 앙크 십자가는 여성의 앙크 십자가고, 동그라미가 크지 않고 길이가 긴 거는 남성의 앙크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를 한번 보죠. 황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요 손에 왼손에 쥐고 있는 이런 주머니, 뭐 어떻게 말하면 구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보물주머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보물주머니 앞에 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양은 조금 머리로 먼저 뿔로 받고 보는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주장, 강력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근데 그 위에 들고 있는 이런 어떤 보물 같은 이런 거는 특히 이런 색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하는 게 잘 보이려나요? 그래서 이걸 조금 치우고, 그래서 이 황제가 손에 쥐고 있는 이런 보물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 보물주머니는 어떻게 말하면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금전, 재물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금전으로 넉넉하느냐, 뭐 품질로 어떤 재물로 풍족하느냐 이런 의미로 말했었을 때는 황제는 금전이라든가 재물로는 어떤 풍족하다, 넉넉하다 이런 의미의 뜻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의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뭐 주장, 강력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과 때로는 황제가 제일 약한 것은 물질과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황제가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가진 물질이 조금이고, 감정도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이런 의미로 이 왼손에 갖고 있는 이 보물 주머니를 이 황제가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갖고 있는 얼굴의 모습에서 보면 이렇게 수염이 있죠. 이게 수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미를 말할 때는 어떤 수염은 나이가 들었다, 어르신이다, 때로는 이제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험이 많다. 그래서 나이름, 그 다음에 경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경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경륜이라 말하고 때로는 이게 인생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긍정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정의 의미로 가버리면 어떨까요? 고집, 주장,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틀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 수염의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에 살아온 어떤 역경, 경험, 경륜 이런 것도 말합니다만은 때로 한편으로는 고집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수염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황제 앞에 보면은 황제 그림의 카드 등 뒤에 보면은 요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황제 의자 뒤로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물은 타로에서 전부 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황제의 크기에 비해서 이 물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가 물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때로는 물이 흘러가고, 이거는 이제 고여있는 물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흘러가는 물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황제의 생각은 감정과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흘러가고 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뀔 소지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갖고 있는 여러 상징들을 한번 살펴보자 보면은 눈에 띄는 거는 제일 먼저는 붉은색의 의미가 제일 크게 띄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산들도 아주 붉은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붉은색의 의미는 열정, 행동력입니다만은 그 행동력을 제어하는, 때로는 사람을 살피는, 사람에 대해 감정에 살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황제 그림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황제가 대신에 없다, 부족하다, 이런 없다, 아예 빵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 뒤에서, 의자 뒤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물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까 황제 갑옷 얘기할 때 갑옷 안에는 부드러운 살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의미로 따졌었을 때 황제의 감정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없지는 않다.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표면 밖으로 나타나서 눈에 띄게 어떤 확 보인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의미는 요렇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책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지요.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제 카드를 보면은 책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근엄하고 엄숙하며 강인한 표정으로 딱딱한 돌 위에 앉아있는 황제는 매우 불안한 표정이다. 아마 그 황제의 표정에서도 보다시피 눈에 띄게 눈동자 같은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황제가 갖고 있는 눈동자는 한쪽으로 쏠려 있죠.
당당하게 정면을 본다라든가 아주 뭐 카리스마 있게 앞에 응시하는 느낌이 아니고 옆으로 약간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 아마 황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딱딱함, 강력함, 파워풀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성, 배려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눈으로, 겉으로,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또 책 중간에 보면은 황제는 규칙, 문명, 법칙을 만들고 사회규범을 지키는데 불편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영역을 알리고 방어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여 이성적 객관성을 요구하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하고 혼자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끌고 모든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읽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 때는 황제라고 하는 것을 읽기에서 보면은 이 읽는다는 카드 전체 읽기로서는 기본으로는 긍정의 의미를 우선으로 읽어갑니다. 근데 긍정의 의미를 우선으로 읽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능력과 어떤 재주, 힘, 파워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어떤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합격, 불합격, 뭐 중간이 없는 상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때로는 뭐 떨어지거나 이런 어떤 중간에 없는 이쪽과 저쪽을 완벽하게 가르는 상황에서는 황제는 긍정의 의미를 읽어갑니다. 근데 많다, 적다, 때로는 얼만큼이 많으냐, 얼만큼이 적으냐 이렇게 불분명한 경계를 나눌 때 대표적으로 감정,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덧붙이면은 뭐 금전, 황제가 부족한 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감정과 금전 이런 어떤 물질을 나눌 때는 황제는 그걸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넉넉하게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결말이 0과 100을 빡빡 딱 양쪽으로 나누는 상황이 왔었을 때는 황제의 능력을 표현합니다만은 많다, 적다. 기준이 얼만큼인지 불분명할 때 네가 내가 뭐 이런 어떤 딱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황제는 부정적인 듯하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황제는 상황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질문에 따라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승진 되고 안 되고 합격, 불합격하고 안 하고 이런 어떤 뚜렷한 양쪽의 어떤 갈라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된다. 뭐 그 다음에 승진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합격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황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이쪽과 저쪽을 갈라서 0과 100으로 나눠지는 상황에서는 황제는 합격, 승리 뭐 이런 거의 의미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애 가서는 어떨까요? 황제의 연애는 분명히 감정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갖고 있는 표현력은 매우 부족하지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표현력은 부족하고요.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크게 말하면 부모님 세대들 아주 뭐 60, 70대 이상 이런 부모님 세대들은 뭐 꼭 뭐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 사랑한다고 아느냐고 이런 것들처럼 이심전심이지 뭐 이런 느낌처럼 말하는 것이 황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분명히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부드럽게 표현한다라든가 상대방이 이해할 만큼 그렇게 말랑말랑한 듯한 이런 표정을 짓거나 그런 연애 어떤 상대를 만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뭐 굳이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나이가 있다 해서부터 조금 직위가 있다라든가 때로는 연차가 있다. 때로는 뭐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읽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금전을 한번 가보게 되면은 어떤 성취욕, 일을 열심히 하고 뭐 24시간 풀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좀 실속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실속은 없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수익을 거두는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은 금전의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지면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덜 먹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 나눠야 됐었을 때는 자기가 뭐 조금의 수익을 덜 가지더라도 금전적으로는 뭐 이익이 있다, 넉넉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가 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금전, 물질 이런 거로는 조금 부족한 듯이 읽어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건강의 의미로 가게 되면은 황제는 항상 자신만만하죠. 건강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하다 보니 이 황제가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는 잘 승리하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걸로 따지다 보면 건강은 있다. 근데 이제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잔병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잔병은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꼭 아프다고 해서 장수 안 하고 뭐 안 아프다고 해서 장수하고 이렇게 꼭 나누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황제는 기본적으로는 건강을 합니다만은 갑자기 질병 뭐 이런 어떤 그다음에 혈압 이런 어떤 뭐 피로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어떤 피곤함 이런 거로 오는 질병들은 황제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역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황제가 갖고 있는 역방향이면 뭘까요? 이제 우리가 황제가 모든 것에 승리하고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고 룰을 잘 이기고 사람의 감정에 소홀하고 금전의 수익이 좀 실속은 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내가 승리에 대해서 승리만 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웃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살핀다. 근데 감정에 대해서 살핀다라고 얘기했지 감정에 뭐 물들었다?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내가 말하고 있겠다. 이런 의미를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변을 보는 여유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읽어야지 이 황제로 인해서 뭐 그게 역방향으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이런 어떤 주도적인 느낌이 아닌 아주 뭐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어떤 막 사근사근해지고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황제의 뜻은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축약하자면은 규칙과 규율, 틀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규정 같은 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황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0과 100을 나눌 때는 분명히 승리하는 쪽으로 얻습니다만은 0과 100이 아닌 부드러움이라든가 딱 이쪽과 저쪽이 나눠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 물질, 특히 감정 이런 쪽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듯하게 내가 뭘 다 가지려고 하거나 상대방한테 표현을 잘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황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황제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황제 수업도 잘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